인더 공고 기출문제 15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따끈따끈한 문제고요. 바로 올해 기출문제고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중문제집에서 봤을 때는 시중문제집에서는 이런 폭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부분 축과 평행하게 뭐 x축과 평행한다든가 y축과 평행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꼬아서 이게 비스듬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비스듬히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풀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오늘 시험 본 날 풀어서 한번 강의를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복습 삼아서 보시고 참고해서 이런 것도 문제에 나올 수가 있구나 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관광명소 A, B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다리와 휴게소를 만들려고 한다. 관광지 A에서 다리를 지나 밑줄 치시고요. 관광지 A에서 다리를 지나 휴게소를 들러 관광지 B까지 가는 경로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최단거리 문제겠구나 라는 거는 알 수가 있겠죠. 얘는 최단거리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네, 대칭이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겠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랬을 때 다리와 휴게소를 지었을 때 관광지 A에서 다리를 지나 휴게소를 들러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다리는 강의 수직이고 그 폭은 생각하지 않으며 휴게소는 X축 위에 짓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단거리라는 거 이제 문제 파악하셨죠? 자, 그래서 쌤이 한번 도식화해서 여기다가 간단히 그려보았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A라는 거에서 B라는 쪽으로 갈 텐데 이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요 강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최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B라는 점을 대칭 이동을 해서 B라는 점을 X축에 대칭 이동해서 여기를 B라고 잡고 B''라고 잡고 그 다음에 4,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A에서 이제 B''로 갈 때 뭐가 지나가냐면 강을 지나가야 되고 그 강에 대해서 다리는 무조건 수직으로 가야겠다라는 거죠. 다리를 건널 때는 수직이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파악을 다 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y는 x라는 직선이 있을 거고 문제에서 y는 x 플러스 2다라는 직선 두 개가 주어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가 x 플러스 2로 병행이동이 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만약에 쌤이 수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해봅시다. 수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얘는 루트 2다라는 거는 금방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 루트 2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니? 자, 근데 봐봐. B'까지 그럼 가려면 이 루트 2라는 다리를 지나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2라는 것은 어차피 지나야 되는 거리죠.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쌤이. 루트 2라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를 빼서 얘는 어차피 무조건 지나야 하는 거리입니다. 무조건 지나야 하는 거리. 무조건 지나야 하는 거리.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루트 2라는 것은 무조건 지나야 하는 거리. 되니?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최단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루트 2라는 것은 나중에 더해주겠다라는 거죠. 루트 2라는 것을. 됐어요. 그러면은, 쌤이 여기서 한번, 초록색이 안 보일 테니까, 뭘로 할까요? 그냥 하얀색 직선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하얀색 직선으로요, 쌤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원래, A라는 점에서 B'까지를 이렇게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요게 이제 최단거리가 되겠죠. A라는 점에서 B'까지. 됐니? A라는 점에서 B'까지 이렇게 최단거리다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됐죠?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요 점에서 여기를 건넜는데 이렇게 건넌다고 해보자. 수직으로. 요게 이제 다리가 되겠죠. 여기가. 네, 여기가 다리가 될 겁니다. 됐니? 여기가 다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 수직 이렇게 해보자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내가 원점을 무조건 지나는 건 아니에요. 원점을 지나는 건 아닌데
요 점에서 쌤이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이어볼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 이렇게 이어보겠습니다. 그림.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나야 되는 거리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나야 되는 거리는 여기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 건너고 여기 지나야겠네.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한 거. 됐니? 자, 노란색 건너고 다리 건너고 이렇게 건너야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단 거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끼죠. 이 루트 2라는 게 끼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미지수를 A라고 한번 잡아보고요. 여기를 B라고 잡아보면 우리가 이거를 세워야 된다는 건 알 거예요. 이제 최단 거리가 이제는 A 플러스 B 플러스 2 이렇게 2가 아니죠. 루트 2 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알 겁니다. 그럼 A라는 거리와 B라는 거리를 더한 값, 즉 내가 이제 문제에서 구해야 될 게 명쾌해졌는데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해야 될 게 A라는 거랑 B라는 게 지나는 요 값만 내가 찾아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 찾는 거에 대해서 차가 나는 점이 좀 어려운데 잘 보세요. 자, 쌤이 어떻게 푸는지. 자, 쌤이 직선을 하나 그릴 건데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요 B-라는 점에서요. 여기다가 수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쌤. B-라는 점에서 여기서 수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왜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죠? 이렇게 빨간 선을 하나 그렸어요. 빨간 선. 됐니?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수선이다 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렇게 될 거고 수선이다. 됐니? 그러고 나서요. 자, 잘 봐. 여기 다리를 여기서 건너는 점과 그 다음에 여기서 건너는 점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까? 그죠? 얘를 요 점을 그냥 편의상으로 5라고 해볼게요. 5라는 점을요. 여기 5- 라는 점으로 옮겨 볼게요. 5-라는 점으로 옮길 건데 어떻게 옮겨지냐면 얘가 여기서 직선을 이어보면 이대로 평행 이동한 거죠. 루트 2만큼 대각선으로 루트 2만큼 요 점을 평행 이동한 거야 얘들아. 됐니? 그러면은 자 도형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요. 평행선을 그어서요. 쌤이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평행선으로 그어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평행하게끔 한번 그어보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잘 봐. 5라는 점에서 5-라는 점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만나는 점을 뭐 B2-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B2-. 그치? 그러면은 요 점에서 여기까지 옮겨갈 때 내가 대각선으로 루트 2만큼 옮겨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기겠지. B2-라는 요 점. 그죠? 그랬을 때 잘 봐. 여기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OB 평행이동이니까 OB-와 그 다음에 O-B2- 두 개는 서로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 생기는 도형이 여기 이렇게 지금 하얀색 빗금치고 있는 도형이 평행사변형이 될 테니까요. 얘가 평행사변형이 될 테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됐죠. 그러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러면 이 OB-라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벳 B와 같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내가 구하려는 요 스몰 B와 같더라. 그지?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여기도 평행선이니까 여기 O'-가 5에서 O'-가 루트 2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B-에서 B2-도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5에서 O'-랑 B에서 B'-에서 B2-랑 얘가 둘 다 어떻다? 루트 2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요 점에서, 요 B'라는 점에서 요 B2-로 가는데 대각선으로 가는데 루트 2만큼 간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가 있냐면 직각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그러면 요 대각선이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이제 얼마만 1이 돼야 될 거고 요 길이가 1이 돼야겠죠. 그죠? 요 길이도 조그맣게 생긴 삼각형이 됐니? 그럼 잘 봐. 요 점이 어떻게 이동이 되냐면 B'-라는 점에서 지금
위로 한 칸 이동한 거고, 자, 위로 한 칸 이동한 거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거기 때문에, x좌표는 하나가 줄 거예요. 3이라고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애는 위로 한 칸 올라가니까 콤마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얘가 무슨 점의 좌표가 되냐면 B2-의 점이 좌표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단거리를 구할 때 A, B라는 것만 구해주면 되는데, A 플러스 B라는 것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 A 플러스 B라는 게 결국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원래는 A라는 점에서 5-까지, 선분 A 5-까지에다가 더하기 5B-라는 걸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A고,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B다. 그 다음에 최단거리 마지막에 루트 2를 더해주겠다라고 했었지. 그치? 자,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자, 요거를 그대로, 요 직선을, OB-라는 직선을 그대로 대각선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잖아, 지금. 그치? 대각선 방향으로 루트 2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가 어떤 걸 구하면 되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만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내가 써보는 게 어떻게 써지냐면 A에서 B2-까지의 길이와 같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됐니? 그럼 봐봐. A라는 좌표와 B2-라는 좌표 다시 한번 적어보면 A라는 좌표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9,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2-라는 좌표가 뭐가 되냐면 아까 구했던 거 3,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A, B2-니까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9에서 3을 빼줘가지고 제곱한 거니까 12의 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5에서 0을 빼서 제곱하니까 5의 제곱이 돼서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3이다 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됐니? 그래서 A 플러스 B가 13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결론에서의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구하는 최단거리, 즉 문제에서 원하는 관광지 A에서 다리를 지나 휴게소를 들러 관광지 B까지 가는 최단거리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13 플러스 루트 2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 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푸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 직선, 요 폭이 주어지는 경우는 시중 문제집에 꽤 많은 문제의 유형인데 요 폭이 주어지는 게 대각선 형태가 아니라 주로 축에 평행한 형태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인덕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는 대각선으로 우리가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즉 뭐 가로로 움직인다던가 세로로 움직인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근데 이제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정도 들어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쌤이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인도원고 요번 문제가 전체적인 문제 수준은 좀 쉬운 편이었는데 난이도 자체는 쉬운 편이었는데 특히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풀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풀려면.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외람된 내용인데 이제 본질에서 좀 벗어난 내용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뭐 문제 풀 때 뭐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으니까 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보시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루트 2라는 걸 건너야 되거든요, 이제. 네, 우리가 루트 2라는 걸 건너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에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루트 2라는 게 여기 있죠. 그죠? 딴 데 없어요. 네. 근데 딴 데 더해서 사실 루트 2가 나오게끔 마땅히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풀겠으면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시험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찍는 게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닌데,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객관식 같은 경우에 찍어서라도 어찌됐든 맞추면 점수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급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문제를 찍어야 된다. 그럼 몇 번? 4번.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모르겠어요. 내가 푸는 방법은 모르겠어. 이 문제 도저히 모르겠어. 어렵기도 하고 실제로. 난이도가 어렵기도 하니까 니네가 문제를 풀다가 특히나 이 시험이라는 그 긴장된 상황 속에서는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평소 실력보다. 그러면 문제를 찍어야 돼. 문제를 찍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문제 파악을 제대로 했으면 루트 2라는 다리를 건너야 된다는 건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루트 2를 더해주는 값 요거밖에 없네 답에. 루트 2가 보이는 거라도 찍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에 대해서 시험 코앞이니까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무조건 문제를 찍어라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근데 문제를 제대로 푸는 방법은 요렇게 푸는 겁니다. 요렇게 푸는 방법이다.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제 문제 한번 공부 복습해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